저희 해외 주식 유니버스 종목을 10분 안으로 압축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10분 해외 주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 IT 하드웨어 담당이신 김영태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연구원님, 오늘은 과연 어떤 기업을 소개를 해주실까 굉장히 궁금한데 사실 굉장히 좀 친근한 기업이에요. 그렇죠. 누구나 다 아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애플을 들고 나왔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맞습니다. 왜 이제서야 소개를 해주시고 왜 지금 시점에 소개를 해주실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10분 해외 주식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저희가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알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애플은 뭐 모두가 알고 계시고 제품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지만은 영원님이 이 애플을 볼 때 어떤 회사다 이렇게 또 정의를 내리시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세요, 먼저. 정말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글로벌 탑티어가 전혀 어색하지 않은 글로벌 탑티어 소프트웨어 업체이자 하드웨어 업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모두 다 탑티어다? 맞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일단 플랫폼이 이제 너무 잘 짜져 있어요. 그래서 독자적인 생태계를 견고하게 구축을 하고 있고, 네. 그 안에서 이제 디바이스를 위주로 판매를 하면서 아이폰이 대표적이겠죠. 그리고 아이패드, 맥 뭐 이런 라인업을 통해서 이런 시장, 프리미엄 시장을 장악해 나가는 최대 IT 하드웨어이자 소프트웨어 업체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서비스 매출도 이제는 뭐 굉장히 비중도 많이 늘어났고, 단순히 아이폰을 파는 기업에서 뭐 변모를 한 지도 좀 오래됐죠. 그렇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사업을 급진적으로 이제 추진을 했었는데요. 지금 최근에는 이제 20%대를 상회하는 그런 비중을 차지를 하면서 명실상부 이 매출의 기여도가 두 번째로 높은 그런 사업부가 됐다고 봐야죠. 뭐 전 세계적으로 애플 디바이스 사용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또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탑티어 소프트웨어이자 하드웨어 기업,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근데 네. 저는 가장 큰 의문이 드는 것이 왜 이제서야 이런 탑티어 기업을 소개를 해주시느냐, 그리고 왜 지금 이제 소개를 좀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 최근에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WWDC라고요. 네. 그 세계 개발자 회의라는 이벤트가 있는데 매년 하는 겁니다. 맞아요. 매년 하는데 이제 운영 체제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이제 사업 방향성 이런 것들을 좀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 그리고 왜 지금까지 애플을 안 했냐면은 이제 우려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 했었던 거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아는 이런 중국 봉쇄라든지 이런 우려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말해도 귀에 안 들어오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하반기에는 좀 더 기대할 만한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시점이 뭐 6월 초중반쯤인데 말씀해 주셨듯이 WWDC가 어떤 좀 이 계기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번 이벤트에서 그러면 좀 특별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이 디바이스가 구동되는 운영체제, OS라고도 하죠. 네. 운영체제 네 가지가 발표가 됐고, 그 두 번째는 이제 소프트웨어 사업이 어떻게 이제 확장성을 띠는지, 이제 서비스 부문이 어떻게 이 사업 구조를 더 개편해 나가고 어떻게 확장을 해 나갈지를 좀 엿볼 수 있었고요. 하드웨어 단에서는 우리가 작년부터 이제 좀 친숙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제 자체 칩이죠. M1 칩 이후에 이제 차기작 M2 네. 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능도 그렇고 이제 뭐 시장 파급력도 그렇고 확실히 영향력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상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이벤트를 이제 겪고 나서 지금 딱 애플을 좀 한번 이 얘기를 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세 가지 측면을 얘기하셨어요.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가 이제 운영체제였는데. 네, 운영체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PC에서는 애플의 운영체제 이외에는 우리가 잘 아는 윈도우 이런 것들을 운영체제라고 하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운영체제도 독자적으로 개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핸드폰에서도 안드로이드와 iOS 진영으로 나뉘잖아요. 네. iOS는 다 그냥 애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OS를 공개하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게 OS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개윤화를 시킬 수 있고, 뭐 커스터마이징이라고도 하죠. 개윤화를 시킬 수 있는 화면들을 더 늘릴 수가 있고, 그 기능적인 면에서도 좀 변화를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이 운영체제에서 가장 돋보였던 거는 개인적인 커스터마이징 기능이 많이 늘어났고, 막 개인적으로 위젯이라든지 아니면 원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업데이트를 네.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자기가 이제 화면을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업데이트가 됐고, 그리고 연결성에 조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애플 디바이스 간의 생태계가 더 견고해진 그런 상황이고요.
뭐 두 번째로는 이제 소프트웨어 서비스일 텐데 네. 소프트웨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이 이제 애플페이 그리고 카플레이 이 두 개였던 것 같아요. 애플페이 같은 경우는 지금 탭투페이라는 그런 기능을 이제 미국 일부 지역에서 서비스를 하다가 네. 이제 미국 전역으로 이제 서비스를 한다고 발표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탭이라는 것이 툭 치고 바로 결제를 하는 그런 서비스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제 결제를 할 때 카드를 가지고 와서 포스기에 이렇게 긁잖아요. 이제 그것 없이도 이제 애플페이가 깔려 있으면 이 탭투페이를 깔아가지고 애플페이와 탭투페이가 만났을 때 이제 포스 기능을 하는 탭투페이와 이제 카드 기능을 하는 네. 애플페이가 만나서 결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애플페이가 그 이미 한 90% 정도 깔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이제 시장에 퍼질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애플페이의 중요한 점은 이 탭투페이 기능이 타겟팅하고 있는 게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제가 가장 유력하게 보는 시장은 일본입니다. 일본이 왜 그러냐면은 지금 소비 수준은 굉장히 높은데 결제를 아직도 현금으로 그런 그래서 문화가 남아 있어요. 여행을 네. 갔어도 이제 카드 안 되니까 현금 많이 들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맞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왜 일본을 주목하냐면은 분명히 이 결제에 대한 이런 뭐 변화가 분명히 생겨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일본의 디바이스, 그러니까 스마트폰 점유율을 보면요, 애플이 60%를 상회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 절반 이상이 애플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 탭투페이 기능이 도입이 되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바이스도 이만큼 팔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탭투페이에서 나오는 수수료까지 플러스가 되는 네. 그런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탭투페이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을 이미 장악을 했지만 이제 신흥국 중국은 이미 뭐 위챗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중국을 제외하고 뭐 일본이나 다른 동남아 국가, 인도 뭐 이런 쪽에서 조금 두각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카플레이였는데 제가 이제 보기에도 그냥 단순히 내비게이션 연결하고 이런 거를 넘어서서 좀 새로운 모습을 이번에 좀 보여줬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가장 혁신적이었던 부분은 이 계기판 있잖아요. 네. 계기판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이렇게 위젯처럼 그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어떤 브랜드의 차를 타든지 상관없이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사업화가 확실히 이제 가시성이 좀 보이는 시점을 2023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아침 방송에서는 사실 그 기업들을 보여드렸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네. 이걸 도입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가 이제 BMW, 볼보, 벤츠 이 세 개 업체거든요. 확실히 프리미엄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자동차 업체들이 대부분 이 애플의 그 애플리케이션을 좀 받아주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볼보랑 BMW는 내년에 탑재가 거의 이제 유력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애플이 다른 자동차 업체들과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창출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가 이제 하드웨어 그리고 자체 칩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M2가 좀 혁신적으로 성능이 더 좋아졌습니까? 어땠나요? 성능 자체는 사실 생각했던 대로 그 정도 수준으로 이제 개선이 됐다고 보고 있는데 이제 주목할 점은 이제 공정이 변화할 때죠. 네. 지금 공정이 이 M1 칩에서 M2 칩으로 갈 때 기존의 TSMC의 5나노 공정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번에도 5나노 공정을 했거든요. 근데 다음 이 M2 프로에 대한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는데 이건 3나노로 갑니다. 그러니까 M1에서 M2로 갈 때 성능이 대략 40에서 50% 정도 개선이 나왔는데 이게 나노단을 줄여서 더 미세화된다면 얼마나 더 성능이 개선이 될지를 기대해 볼 만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M2 칩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인텔의 칩을 쓸 때보다 훨씬 더 자사의 OS에 맞는 특화된 그런 칩으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의존도가 거의 없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조달을 하면서 이런 최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점이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온 것도 좋지만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자체 개발 칩이고요. 근데 서두에서 이 좋은 얘기를 해도 좀 안 들으실 것 같아서 지금 또 준비를 했다라는 맞습니다. 얘기도 해주셨어요. 네. 그 얘기는 좀 우려 요인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애플의 좀 발목을 잡고 있는 요인은 어디에서 좀 잡고 계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중국 봉쇄라든지 우크라이나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2분기 실적에 이제 집중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발표될 실적들이 사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40억에서 80억 달러까지도 이런 영향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2분기에 대한 우려는 이미 시장 주가에는 다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뭘 봐야 되냐? 이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확장성, 그리고 이제 연결성의 극대화,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확실히 이제 말씀드렸듯이 혁신의 아이콘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기술들을 애초에 이제 먼저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반기를 더욱더 기대할 만한 요소가 남아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그렇죠. 이제 아이폰 14도 나오고요. 디스플레이가 메이저 체인지가 나오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확실히 이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훨씬 더 기대해 볼 만하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를 새로 내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좀 좋지가 않잖아요. 뭐 이 에어팟 같은 경우에도 뭐 프랑켄슈타인 아니냐, 불편하다, 뭐 콩나물 아니냐. 근데 맞습니다. 그 이후에 정말 아이콘이 됐고 모두가 그런 거를 쓰고 있고, 그렇죠. 다른 기업들도 다 그런 거를 내놨습니다. 이런 거를 좀 봤을 때 진짜 변함없는 혁신의 아이콘,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입증을 한 애플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 구호 외치면서 마무리 해볼까요? 10분의 주식 레고!